내 이름은 우부나토 28살. 나름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집안의 장남입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어릴 때부터 자주 병원 신세를 졌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거의 학교에 가지 못해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죠. 고등학생 때는 몸 상태가 좋아져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이나 같은 병실의 사람들 외에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서 반에서 겉돌다가 결국 외톨이가 됐죠. 몸이 약한 탓에 동아리 활동도 못해서 고등학생 때도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저를 돌봐주신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의사의 꿈을 키웠지만 외동아들인 저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꿈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회사 경영을 배우기 위해 대학은 경영학과에 진학했죠. 그런데 대학에서 드디어 제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테키토 류타였죠. 대화가 젬병인 저한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이자 첫 친구였어요. 류타는 저를 자주 술자리에 불렀어요. 야, 나오토! 밤에 시간 있어? 응, 괜찮아. 그럼 7시에 늘 가던 가게로 와. 오늘은 5명이서 놀 거야.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요즘 돈이 똑 떨어졌지 뭐야. 그래? 얼마 전에 알바비 들어왔다며. 근데 우리 엄마한테 사고가 나서 지금 걷지도 못하시고 큰일이야. 뭐? 괜찮으셔? 뭐 목숨에 지장은 없지만 병원비가 왕창 깨져서 말이야. 그래서 알바비를 다 날렸어. 어머님이 무사하셔서 다행인데 병원비가 많이 든 건 안 됐다. 알바비 받는다고 좋아했잖아. 그래서 말이야. 미안한데 오늘은 네가 쏘면 안 될까? 응, 당연하지. 내가 낼게. 땡큐. 곤란할 땐 서로 도와야지. 이런 식으로 전 가끔 류타에게 밥을 사주곤 했어요. 우리는 친구니까 류타를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마 후에 류타의 말이 대부분 거짓말이란 사실이 밝혀졌지만요. 류타와 친구가 되고 난 후 제게는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이름은 쿠스미. 늘 세련된 옷차림에 예쁜 화장, 학교에서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하죠. 설마 그런 사람이 저 같은 녀석이랑 사귀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오토, 안녕. 아, 안녕. 같은 학부의 쿠스미야. 미안. 아직 애들 얼굴을 다 못 외워서. 에이, 괜찮아. 난 항상 나오토를 보고 있었거든. 나를? 있지. 나오토네 집 회사 운영한다는 거 진짜야? 응, 맞아. 그럼 나중에 회사도 물려받아? 응, 그럴 거야. 경영 공부를 하려고 이 학부에 진학했거든. 와, 대단하다. 난 하고 싶은 일을 아직도 못 정했는데 나오토는 벌써 진로를 결정했구나. 게다가 사장님이라니.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야. 원래 난 의예과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회사 때문에 그 꿈을 포기했거든. 의사라고? 나오토는 머리도 진짜 좋구나. 미인의 칭찬 공격에 모태솔로였던 전 함락되고 말았죠. 그 후로 쿠스미의 적극적인 대시가 이어졌고 어느새 사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오토, 미슐랭에 나온 이 가게에 가고 싶어. 생일에는 야경이 예쁜 호텔에서 선물로 명품백 받고 싶어. 쿠스미는 최신 유행에 민감한 여대생이라서 제가 돈을 쓰는 일이 꽤 많았지만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고 꼭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해서 쿠스미가 바라는 걸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만큼 과외 알바는 힘들었지만 최대한 제가 고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했어요. 이렇게 저는 처음으로 사귄 친구랑 여자친구와 함께 아주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뒤 회사가 도산했다고? 미안하다. 적자가 심해지기 전에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어. 제가 물려받을 회사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아빠는 직원들이 길에 나앉지 않도록 없는 돈을 모아 퇴직금을 마련했고 저희 집은 엄청난 빚만 남았죠. 지금까지는 제가 일해서 버는 알바비는 제 용돈으로 썼지만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자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저는 제 상황을 류타와 쿠스미에게 털어놨어요. 친구랑 여자친구라면 이럴 때 힘이 되어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생글생글 웃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듣자마자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뭐? 그럼 이제 나 너랑 친구 안 할래? 뭐? 돈도 없는데 너랑 친구해서 뭐하냐? 돈? 류타, 너 돈 때문에 나랑 친구한 거였어? 그걸 지금 알았냐? 나도 헤어질래. 응? 장래가 유망해 보여서 사귀어줬던 건데 사장도 못 되는 너랑 뭐하러 사귀겠니?
둘 다 말도 안 돼. 그럼 안녕. 이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라. 그제서야 제가 친구랑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단지 돈 때문에 저한테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은 기울고 친구랑 여자친구를 한꺼번에 잃은 저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나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절망 속에서 저는 불현듯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걸 떠올렸습니다. 의사가 돼서 병마와 싸우는 사람을 도와주자. 어차피 아무것도 없다면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모든 걸 잃고 나서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죠. 저는 당장 대학에 자퇴 신청서를 내고 행동을 시작했어요. 의예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영학과와 전혀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학원에 다닐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참고서를 빌려서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그렇게 독학만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알바를 하며 생활비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전혀 괴롭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가족들도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제 꿈을 응원해줬어요. 여전히 친구는 없었지만 제 하루하루는 보람찼어요. 그리고 2년 후 재수를 한 번 했지만 다음해 국립대의 의예과에 합격했어요. 학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어서 저는 6년 동안 한결같이 의사가 되기 위해 면하게 힘썼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다음은 병원에서 인턴을 거쳐야 했고 전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그때 제 담당 환자 중 한 명이었던 키오미 씨와 만났어요. 선생님, 항상 감사해요. 아니요, 전 별일 안 하는데요. 선생님 응원만으로도 힘이 펄펄 나요. 정말로 감사해요. 구김없이 밝게 웃는 키오미 씨는 아주 연약했지만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키오미 씨도 저처럼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저는 사진작가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사는 동안 아름다운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매일 조금씩 얘기를 나누는 새에 키오미 씨의 불우한 처지와 그럼에도 지지 않고 살아가려는 강인함을 알게 됐고 두 번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 결심한 제 마음은 어느새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키오미 씨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키오미 씨가 태어나고 같이 데이트를 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귀게 되었어요. 전 일 때문에 바빴고 키오미는 몸이 약해서 좀처럼 외출은 힘들었지만 둘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잊고 지냈던 그 녀석들한테서 연락이. 나오토, 오랜만. 잘 지내? 설마 너희들한테 연락이 올 줄은 몰랐다. 용건이 뭐야? 너한테 계속 사과하고 싶었거든. 너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안 바래. 그냥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나오토, 의사가 됐다며? 멋진 의사가 된 널 다시 만나고 싶어. 진짜 그때 두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그러진 태도에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키오미도 있으니 전 여친이랑 만나는 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우연히 그 대화를 본 키오미가 난 신경 쓰지 마. 조금이라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만나서 풀어봐. 근데 쟤네 진심일까? 진심이면 다행인 거고. 만약에 의사가 된 나오토를 상대로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키오미는 씩 웃으며 저한테 방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잊지 마. 난 언제나 나오토 편이야. 그 말이 저한테 어찌나 큰 힘이 되었는지 키오미에게 힘을 얻은 저는 오랜만에 료타와 쿠스미를 만나기로 했어요. 나오토! 오랜만이야. 아, 응. 대학 때는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미쳤었나 봐. 두 사람은 절 보자마자 머리를 상에 박을 기세로 사과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바로 사과하려 했지만 전 이미 대학을 그만둔 상태였죠. 메시지로 사과하는 것도 그래서 사과할 타이밍을 크게 놓치고 말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 이번에 큰맘 먹고 저한테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제 괜찮아. 둘 다 고개 들어.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럼 사과해줘서 고마워. 역시 나오토가 최고야. 오늘은 마시자. 우리 우정을 위하여. 제가 용서하자마자 두 사람은 음식과 술을 대거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비싸 보이는 가게였는데 샴페인에 레드와인에 부어라 마셔라. 저는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도 테이블 위는 순식간에 빈병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오토, 의사 선생은 돈도 잘 벌지? 그러지도 않아. 아직 인턴이라서.
그래도 곧 의사가 될 거 아니야. 연봉 얼마야? 1,000만 원? 5천만 원? 혹시 1억? 그만큼 받는 사람은 많이 없을걸. 겸손하기는. 나 있지. 실은 다시 나오토랑 잘해보고 싶어. 왜? 그야 나오토는 엄청 착하고. 그때 차 버렸으면서? 그때 나도 어렸잖아. 역시 나오토가 좋은걸? 의사 남편이라니 완전 최고지.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다녀와. 내가 쟤 돈 많다 그랬지? 오늘 쟤 보고 쏘라고 하자. 예전처럼. 이렇게 비싼 곳에서 공짜로 술도 마시고 최고야. 어때? 내 말대로 하길 잘했지? 진짜로 쟤랑 다시 사귈까?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키요미에게 두 사람은 변한 게 없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제 그만 집에 오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야, 나오토! 아직도 화장실에 있어? 배 아파? 괜찮아? 기다리는데 술 다 마셔서 한 병 더 주문했다. 알아서 해. 난 먼저 들어갈게. 뭐? 잠깐, 무슨 말이야? 니네 사과에는 진심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걸 알았거든. 니네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나 있었을 때 6만 엔 나왔던데 난 먼저 2만 엔 내고 나왔으니까 둘이서 알아서 해. 잠깐만, 나오토! 나 지갑 잃어버렸어. 그럼 유타한테 내달라고 해. 나도 돈 없단 말이야. 이상하네. 그럼 왜 그렇게 비싼 가게로 불렀어? 처음부터 내 돈 보고 연락한 거였지? 그럴 리가 있냐? 그럼 돈 낼 수 있지? 근데 지금은 현금이 없어서. 거기 카드도 된대. 사정이 좀 있어서 카드도 못 써. 난 너네 지갑이 아니거든?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잠깐만, 나오토! 그러면 오늘 술값만 내줘. 돈 밝히는 사기꾼들 퇴치 성공. 결국 그 두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연락하게 됐고 돈 문제는 어찌저찌 해결했지만 혼이 쏙 빠지게 혼났답니다. 이건 소문으로 들은 얘기라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르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도 안 하고 친구한테 빌린 돈을 떼어먹기만 했답니다. 쿠스미는 취직하고 고작 3달 만에 그만둔 뒤 술집에서 일했지만 호스트한테 넘어가 빚을 져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때 제가 의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뜯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술값을 낼 생각이었다면 도치페이에 불만을 가질 리가 없다 라는 키요미의 말에 따라 행동한 결과 술값을 낼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부모님과도 연이 끊겼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약혼자인 키요미와 좋은 동료들을 만나 매일매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흑심을 품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